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대한조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조선은 2025년 코스피에 신규 상장한 조선업체로 최근 한 달간 주가 흐름과 주요 이슈, 그리고 중장기 가치투자 관점에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조선업황과 유조선 운임 상승세 속에서 대한조선이 어떠한 펀더멘털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조선의 최근 한 달 주가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초 대한조선 주가는 약 6만원 선에서 시작해 연말을 앞두고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2월 중순에는 주가가 한때 7만 5천원대까지 오르며 한 달 새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3분기 호실적 발표와 조선업 전반의 개선 분위기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기관, 보호예수 해제 물량에 대한 경계심 등으로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주가는 6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1월 8일 종가 기준으로 약 64,600원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최근 한 달간 대한조선 주가는 급등 후 숨고르기 국면을 겪으며 상승폭 일부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출렁임은 신규 상장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여온 대한조선 주가의 특성을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8월 공모가 5만원으로 상장한 대한조선은 첫 거래일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 80% 이상 폭등하며 9만원을 돌파했고, 이후 한때 11만원을 넘어서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정 국면에서 5만 7천원대까지 밀리며 상장 초기 주가 과열이 진정되었죠. 다행히 11월부터는 실적 호조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주가가 다시 우상향 추세를 보였고 12월 중순까지 꾸준히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 변동성과 연말 이슈 속에서도 대한조선 주가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큰 틀에서 볼 때 상승 추세 속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한조선을 둘러싼 핵심 이슈와 뉴스를 살펴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호실적에 따른 저평가 매력과 오버행, 즉 대량 매도 가능 물량 이슈 해소에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11월 중순 발표된 대한조선의 2025년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은 2,740억 원, 영업이익은 66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4.3%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19% 증가한 수치로 국내 조선업 역사상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업 일수 감소 요인, 여름 휴가 등으로 매출은 소폭 줄었음에도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 비중 확대 덕분에 이처럼 높은 이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적 호조 소식은 주가에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하며 11월에서 12월 상승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오버행 물량에 대한 우려도 최근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조선은 상장 당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확약, 보호예수 물량이 있었는데요. 상장 3개월이 지난 11월 3일부로 약 331만 주, 상장 주식수의 8.6%의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었습니다. 실제 11월 초부터 기관 물량 일부가 시장에 출회되어 주가에 부담을 주었으나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해제된 3개월 보호예수 물량 중 약 230만 주가 이미 소화되어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은 약 108만 주, 상장 주식의 2.8%로 3개월 물량의 3분의 1에 불과해 추가적인 오버행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단기 물량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앞으로 주가에는 보다 수급 여건의 개선이 기대된다는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증권가에서는 대한조선의 가치 대비 현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IBK투자증권은 11월 리포트에서 대한조선의 현재 주가는 2025년 실적 기준 PER 10배에 불과하며 글로벌 조선사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밸류에이션은 가장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력 선종인 탱커선 업황 호조와 향후 주주환원, 정책 기대 등을 언급하면서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현재 주식을 강력 매수 추천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내놓았죠. 12월 말에는 NH투자증권에서 대한조선은 유조선, 신조선과 상승의 최대 수혜주라며 긍정적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유조선 운임 상승으로 신조선 수주 문의가 늘고 성과도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대한조선의 실적 개선 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대한조선의 현 주가가 2026년 이익 기준 PER 11.4배 수준으로 국내 대형 조선사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주력 선종 성과가 오르고 있어 장기 수익성의 피크를 논하기 이르다며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했습니다. 요약하면 증권가의 시각은 실적 탄탄한데 주가는 싸다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이러한 호평 보고서들이 12월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가 상승의 촉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대한조선에 관련한 긍정적 뉴스로는 12월 초 무역의 날 9억 불 수출탑 수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조선이 2024년 연간 수출 실적 기준 창사 이래 최대인 9억 1,800만 달러 수출액을 달성한 것을 기념한 것으로 회사의 높은 수출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한 이벤트였죠. 또한 대한조선은 2024년 글로벌 선박시장 점유율 약 19%를 기록하며 기존 원유 운반선 중심 사업에서 컨테이너선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대한조선의 사업 저변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 가치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종합해보면 최근 대한조선을 둘러싼 이슈는 역대급 실적과 산업 호황, 그런데 주가는 아직 저렴이라는 흐름으로 요약됩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졌고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투자 매력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의 펀더멘털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률 20%대의 뛰어난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선업계 전반이 장기 불황으로 고전했고 대한조선 역시 적자를 겪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조선업 슈퍼사이클 조짐과 함께 대한조선의 실적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까지만 해도 연간 매출 6,937억 원에 영업이익은 33억 원에 그쳤던 회사가 2023년에는 매출 8,164억 원에 영업이익 35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4년에는 매출 1조 753억 원, 영업이익 1,581억 원으로 덩치와 이익 모두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4년 영업이익률은 14.7%로 전년 4.4%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5년 들어 분기 기준으로는 20%를 훌쩍 넘기며 업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수익 구조 덕분인데요. 대한조선은 자체 기술 경쟁력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국내 조선소 중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이 22.6%로 동종 업계 최고였으며 이는 대한조선이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건조에 최적화된 전용 도크를 보유하고 있고 외주보다는 자체 제작 비중을 높여 원가를 효율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대형 조선 3사가 최근 10%대 초중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대한조선의 수익성은 단연 돋보이는 수준입니다. 또한 재무 안전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2020년대 초중반까지 높은 부채 비율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4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약 198%로 전년 374%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재무 구조를 강화하고 흑자 경영으로 이익잉여금을 쌓으면서 자본 규모도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727억 원으로 ROE, 자기자본이익률 38.1%에 달해 매우 높은 자기자본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튼튼해진 재무구조와 고수익성 체질은 대한조선이 중장기 가치투자 측면에서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현재 시가총액, PER 기준이 낮은 것도 결국 이러한 펀더멘털 강화에 비해 주가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대한조선의 배당 정책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상장 이후 첫 사업 연도인 2025년 결산에서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12월 공시를 통해 현금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리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이는 주주환원 의지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증권가에서도 향후 매력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높은 이익률에 걸맞은 적극적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이 가시화된다면 대한조선의 가치평가 리레이팅, 재평가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요약하자면 대한조선은 고수익성에 내실 있는 실적, 안정화된 재무구조,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까지 겸비하여 펀더멘털 측면에서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테마성 기대가 아닌 꾸준한 이익 창출 역량에 기반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대한조선의 미래 가치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에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주 잔량, 백로그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향후 실적의 선행지표가 되는데요. 대한조선은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의 수주 잔고를 쌓아두고 풀가동 체제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조선의 수주 잔량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는 영업비밀에 속하지만 증권가 및 업계 자료에 따르면 약 26척, 24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량은 향후 2028년까지 건조 일정이 빼곡히 채워질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실제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25년에 총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고 2026년 초에도 유조선 중심 추가 수주가 예상되어 이 추가 수주가 마무리되면 2028년인도 슬롯, 건조 일정까지 대부분 소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3년에서 4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조선소의 도크가 풀가동되어 남는 슬롯, 건조 공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향후 매출이 확보되었다는 의미이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부분입니다. 흔히 조선업은 수주산업이라 불리며 불황기에는 일감이 끊겨 도크가 비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인데 대한조선은 당분간 그런 위험이 없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최근 대한조선의 수주 행보를 보면 가히 폭풍 수주라고 부를 만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굵직한 계약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는데요. 작년 9월에는 무려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8척을 연달아 수주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약 3,300억 원 규모의 8,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건조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1,274억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1척을 추가 수주했다고 공시했죠. 이렇게 단기간에 8척 더하기 2척 더하기 1척의 대형 계약을 연속으로 성사시키면서 대한조선은 2025년 수주 목표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수에즈막스 탱커 8척 계약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한조선이 해당 선종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업계에서는 대한조선이 2027년까지의 건조 슬롯은 이미 다 채웠고 2028년치 슬롯도 절반 이상 채운 상태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소에 남는 도크가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한조선은 현재 10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하며 쉬지 않고 선박을 건조 중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수주 잔고는 미래 실적의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은 통상 성가의 일정 비율을 선수금으로 받고 건조 진행률에 따라 매출 인식이 이루어지는데요. 대한조선은 높은 수익성의 프로젝트들을 여럿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2025년에서 2027년까지는 일감이 보장된 상황이고 2027년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고부가 가치 컨테이너선 건조가 본격화되어 매출 규모와 마진이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BK투자증권은 2027년에는 수에즈막스 탱커보다 성가가 35% 더 비싼 컨테이너선의 건조가 시작되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현재 쌓아놓은 수주 잔량이 향후 대한조선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대한조선은 수주잔고 측면에서 업황호황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쉴 새 없이 배를 만들어도 일감이 충분한 상태이며 추가 수주 여력도 남아있어 성장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가치투자 관점에서 회사의 가치 안전마진을 두텁게 해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의 주력 사업인 유조선, 원유 운반선 부문의 호황은 글로벌 유조선 운임 상승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유조선 시장은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사이클 상승 국면에 있는데요. 이 산업적 배경을 이해하면 대한조선의 향후 전망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운임은 과거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에즈막스급 탱커의 하루 평균 수익은 약 7만 9천 달러로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3만 달러를 훌쩍 웃도는 호황 국면입니다. 운임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몇 가지 글로벌 이슈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제재, 베네수엘라 제재 등으로
일부 노후 유조선이 제약을 받으면서 공급 측면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둘째, 정제 마진이 높아지며 석유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원유 해상 수송 수요가 강세입니다. 셋째, 유가 하락 시 저가 원유를 사서 해상에 저장하려는 수요, 부유식 원유 비축이 늘어나면서 유조선 수요를 부추긴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전 세계 유조선 시장은 선박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고 당연히 운임이 크게 뛰었습니다. 운임이 오르면 선사들은 노후 선박을 교체하거나 신규 발주에 나설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동안 컨테이너선과 LNG선 위주로 신조선 발주붐이 일었다면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유조선 발주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신조선가도 덩달아 상승 중인데요. 수에즈막스 유조선 신조선가는 2025년 10월 기준 척당 8,500만 달러였던 것이 최근 8,700만 달러까지 올라왔고 2026년에는 8,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주가 몰리니 가격이 오르는 전형적인 호황기의 모습이지요. 대한조선은 바로 이 유조선 사이클 호황의 최대 수혜 업체로 거론됩니다. 오랫동안 유조선만 전문적으로 건조해온 덕분에 전 세계 선주들로부터 기술력과 신뢰를 인정받았고 앞서 살펴본 대규모 수주 행진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NH투자증권은 대한조선을 두고 최근 유조선 운임 상승으로 신조선 수주가 기대되며 성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어 유조선 신조선가 상승의 최고 수혜주라고 평가했죠. 더 큰 그림에서 볼 때 조선업 슈퍼사이클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초호황기 이후 길었던 침체기를 지나 2021년부터 시작된 신조선 발주 회복이 새로운 업황 사이클로 이어지는 중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이 맞물려 당분간 조선 업황이 탄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인데요. 대한조선처럼 중형 선박에 특화된 조선소들은 대형사들의 틈새를 파고들며 오히려 수익성 면에서 더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대형 3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현, 하나오션은 주로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에서 수주를 이끌었고 중형 탱커나 중형 컨테이너선은 대한조선 등 틈새 강자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대한조선은 이러한 업황 흐름 속에서 유조선, 컨테이너선 모두 균형 잡힌 수주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중견 조선사로서는 이례적인 글로벌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예컨대 대한조선은 2015년에서 2024년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누적 수주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2위,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은 세계 1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2022년 첫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제품군 다변화에도 성공했지요. 물론 조선업은 태생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현재 호황이라 해도 몇 년 후 선박 공급 과잉 우려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운 시황이 나빠지면 발주가 급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이런 우려보다는 낙관론의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하면 주요 조선사들의 건조 슬롯이 2027년에서 2028년까지 꽉 차 있는 상황이라 설령 지금 발주가 줄더라도 당장 실적 공백이 생길 일이 없으며 오히려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신조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국제회사기구 IMO의 탄소 배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2030년대 노후 선박 퇴출이 가속화되면 친환경 신조선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한조선 역시 이러한 장기 트렌드에 맞춰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나 향후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 등 기술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단기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 성장 스토리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조선업 사이클의 훈풍은 당분간 대한조선의 강력한 순풍이 되어줄 전망입니다. 높은 유조선 운임과 신조선가 상승 추세는 대한조선의 수익성 개선 사이클을 최소 2027년까지 지속시켜줄 것이라는 게 중론이며 업황 호조 국면에서 축적한 실적과 현금을 바탕으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치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우위 지속 기간, 모트가 중요하기에 대한조선은 현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다음 도약을 준비할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대한조선 주가 전망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대한조선은 탄탄한 펀더멘털과 우호적인 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향후 몇 년간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이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 즉, 대한조선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대한조선의 2025년에서 2026년 예상 이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대략 10배에서 11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내외 조선업체들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 혹은 시장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특별히 대한조선처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제조업체가 PER 10배 전후라면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할 때 저평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동사는 사실상의 순현금 기조 IPO로 조달한 현금과 영업현금 흐름의 누적이 크고 차입 부담이 낮으므로 전환 중이며 안정적 수주잔고를 감안하면 향후 실적 가시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시장 평균 혹은 그 이하의 멀티플을 적용받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대한조선의 적정 주가 수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IBK투자증권은 11월 리포트에서 목표주가 10만원을 제시하며 강력 매수를 권고했고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해당 주식은 현 주가에서 50% 이상 상승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대한조선의 공모가도 5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현 주가는 공모가 대비 약 30% 플러스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증권사 산정 내재 가치에는 할인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치는 어디까지나 분석가들의 예측에 불과하며 실제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겠지만요. 중장기 투자 포인트로 볼 때 대한조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크게 두 갈래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적 모멘텀입니다. 2025년 연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어 2026년에도 수익성 소폭 개선이 전망됩니다. 건조 중인 선박들의 성과가 이전 계약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갱신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2024년에 인도된 선박보다 2025년에서 2026년에 인도될 선박들의 성과는 더 비싸고 마진도 높습니다. 또 2027년부터는 앞서 말한 고가 컨테이너선 프로젝트가 본격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니 매출 규모와 이익률이 동반 상승하는 새로운 사이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스토리가 현실화된다면 주가도 실적의 연동에 순차적인 레벨업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재평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모멘텀입니다.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저평가받던 기업들이 재평가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조선처럼 신생 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초기에는 정보 부족과 수급 요인 등으로 저평가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과 함께 적정 가치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걱정거리였던 기관 물량 소화 이슈도 거의 해결된 만큼 이제는 수급 측면에서 추가 부정적 요인이 적습니다. 오히려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기관대 주주 지분이 높은 특성상 향후 호재가 있을 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소위 유통물량 잠김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또한 조선업 업황 사이클이 정점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질 경우, 즉 아직 피크가 아니다라는 관점, 시장은 해당 업종에 대해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장기 수익성 피크를 논하기 이르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만약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길어진다면 대한조선은 계속 실적 상향 목표주가 상향의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 리스크 요인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이 변수입니다. 만약 향후 1년에서 2년 내로 유가 급락 및 원유 수요 둔화로 유조선 운임이 큰 폭 하락한다면 신규 발주가 위축되면서 주가에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초에 남은 6개월 보호예수 물량 약 108만 주가 해제될 때 일시적 물량 출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이 물량은 많지 않고 이미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 이후의 먹거리를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과제로 남습니다. 현재 수주잔고가 2028년까지는 꽉 차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후를 대비해 신규 선종 개발이나 영업 다변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회사 측도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친환경 신선종 준비 등에 나서고 있으므로 성장 지속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조선의 주가는 중장기 가치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뛰어난 수익성과 두터운 수주잔고, 업황 호조라는 삼박자를 갖춘 데 비해 현재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 주가 변동성은 존재하겠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기업 내재 가치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주가의 우상향 추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대한조선은 업황과 실적 대비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에 있어서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가치 투자 전략이 유효할 종목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준비한 대한조선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로서의 시각으로 최대한 깊이 있고 폭넓게 다뤄보았는데요. 투자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